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이 가격 정말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차트를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결국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람이 숨을 참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요. 이런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싸다, 이제 사볼까 하는 기대와 아직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하는 불안이 동시에 오는 거죠. 특히 요즘은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줄면 가격은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소식 하나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바닥은 조용히 온다고. 하지만 반대로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입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조심합니다. 그 결과 가격은 좁은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걸 흔히 박스권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런 박스권이 오래되면 투자자들의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지쳐버린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저가 근처라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구간은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을 살짝 아래로 내려 공포를 일으킨 뒤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위로 조금 올랐다가도 거래가 약하면 금방 꺼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차분함, 확신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입니다. 결국 시장을 흔드는 건 차트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메인넷 오픈, 생태계 확장, 파트너십 소식, 그리고 앞으로 풀릴 대규모 물량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투자자의 심리를 바꾸고 그 마음이 가격을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날은 기대가 앞서고 또 어떤 날은 두려움이 모든 걸 덮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의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파이코인 가격은 약 10 정도 내려왔습니다. 일주일로 보면 이 정도 빠졌고요.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사상 최저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단위로 살펴보면 최저가 0.341달러, 최고가 0.346달러였습니다. 불과 몇 원 차이 안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한 거죠. 이 말은 곧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은 작은 소식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풀릴 코인입니다. 그동안 잠겨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일부 차트 신호에서는 잠깐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보입니다. 즉, 불안과 기대가 한 차트 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단순히 조용한 구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시장의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가운데 가격은 어느 쪽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지켜야 할 가격 구간과 넘어야 할 가격 구간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파이코인이 머무는 자리는 단순히 가격 구간이 아닙니다. 마치 길목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현재 중요한 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0.33달러 근처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가격이 더 아래로 빠질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다른 하나는 0.36달러 부근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서야 반등의 힘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쉽게 말해 0.33은 바닥을 지켜내야 하는 선이고
0.36은 벽을 넘어야 하는 선인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선을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늘 변덕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숫자를 보고 있으면 시장은 그 숫자를 시험하려 들죠. 아래로 살짝 밀어내 공포를 자극한 뒤 되돌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위로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힘이 빠져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구간은 마치 줄다리기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며 끌어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바닥이라며 끌어올립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구간을 벗어나야만 다음 그림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앞으로 다가올 큰 사건들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전환입니다. 이제 누구나 지갑을 열어 실제로 코인을 옮기고 거래소에서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면 큰 변화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졌고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림 속의 코인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오가는 자산이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메인넷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잠겨있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매도세가 늘어났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가격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는 오픈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가 곧바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신뢰입니다. 메인넷 전환 자체는 좋은 신호였지만 시장은 그 이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결제에 쓰이는지, D앱 같은 서비스가 활발히 생겨나는지, 개발이 제때 진행되는지 같은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쉽게 실망합니다. 오픈 메인넷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길은 열렸지만 그 길을 얼마나 잘 달려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장은 단순히 문이 열렸다는 사실보다 그 문을 통과한 뒤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대규모 코인 풀림입니다. 2025년 하반기 약 6억 2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차례대로 풀릴 예정입니다. 월별로 나눠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8월에 약 1억 3,900만 개, 9월에 1억 1,600만 개, 10월에 9,300만 개, 11월에 1억 200만 개, 그리고 12월에는 1억 7천만 개가 시장에 쏟아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물량 출회를 시장에 떨어진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잠겨있던 코인이 풀리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유동성이 커집니다. 즉, 사고 파는 길이 넓어지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량이 단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온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만약 풀린 코인이 단순히 매도로만 이어진다면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태계 안에서 실제 사용과 결제가 늘어나고 투자 수요가 붙는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규모 물량 출회는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 코인은 단순히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오래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생활 속에서 가치가 느껴질 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지금 맞이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실사용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은 여러 기업과 손잡고 결제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모바일 송금, 심지어 소규모 상점에서의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가능성을 넓히고 있죠. 특히 KYC라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통해 신뢰를 쌓으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이건 단순히 보안 차원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규제 환경에도 잘 맞는 준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탈중앙화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서버 중앙 시스템에 의존했지만 이제 누구나 노드를 돌리고 앱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이코인을 쓰고 발전시키는 주체가 회사 몇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와 개발자가 되는 거죠. 이건 블록체인 본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야 하고 실제 결제가 활발히 일어나야 합니다. 파트너십도 더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은 출발선에 선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투자용 코인에서 실제로 쓰이는 코인으로 넘어가느냐, 그게 파이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멀리 내다보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과연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암호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이 낮고 시장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도 크고 개발 속도나 신뢰 문제도 여전히 지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코인들과 뚜렷하게 다른 강점도 있습니다. 첫째, 파이코인은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나 큰 자본이 없어도 된다는 점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둘째, 세계 곳곳에서 수천만 명이 이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큰 사용자 기반을 가진 프로젝트는 흔치 않습니다. 셋째, 오픈 메인넷과 함께 탈중앙화와 오픈소스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거기에 실명 기반 결제와 다양한 파트너십이 더해진다면 실생활에서 쓰이는 암호화폐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대규모 물량 풀림, 서비스 확산 속도, 그리고 커뮤니티의 신뢰 회복 같은 과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다면 파이는 한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난관을 넘어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30년쯤 파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옆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미래는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실생활 속에서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